차가운 공기가 서울의 밤하늘을 지배하고 있었다. 강씨 가문의 저택은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부촌 언덕 위에 섬처럼 떠 있었고, 거대한 철문 안으로 들어서면 잘 가꾸어진 정원이 펼쳐졌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생기 대신 인위적인 질서만이 가득했다. 저택의 식당은 그 정점이었.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길게 뻗은 마호가니 식탁은 마치 제국의 회의장처럼 위압적이었. 그 식탁의 한쪽 끝에 서유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값비싼 식기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제자리를 찾지 못한 이물질 같았. 수수한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화려한 장식과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 그녀는 등받이에 등을 기대지 않은 채 꼿꼿하지만 긴장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마치 언제든 날아올 비난의 화살을 맞을 준비를 하는 군인처럼. 유진 그룹이 추진하는 넥스트젠 인수는 우리 가문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이다. 식탁 상석에 앉은 강태환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 그의 목소리는 식당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유진의 남편인 강지훈조차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말을 경청했. 그는 아내의 불안한 시선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 유진의 시아주버니이자 유진 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인 강민혁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넥스트젠은 이제 막 떠오르는 벤처기업일 뿐입니다.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우리 유진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한 달 안에 모든 것을 끝내고 이 강민혁이 아버지께 승전보를 바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유진을 흘깃 쳐다보며 경멸의 빛을 숨기지 않았. 시어머니가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며 거들었다. 그래, 우리 민혁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겠니. 그나저나 세아가, 넌 이런 이야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저 우리 집안의 격에 맞는 안주인 역할이나 제대로 하면 된단다. 음식이나 식지 않게 챙기렴.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유진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 그녀의 침묵은 무능함의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강지훈은 아내를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 숨막히는 저녁 식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 유진은 남편의 무력함에 더 이상 실망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수프 그릇을 바라보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수프가 마치 자신의 결혼 생활 같았. 그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는 않았. 대화는 계속해서 유진그룹의 탐욕스러운 계획으로 이어졌. 그들은 넥스트젠의 기술력을 어떻게 빼앗을 것인지, 창업자를 어떻게 내쫓을 것인지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했다. 그들에게 기업 사냥은 정글의 법칙과도 같았. 강자는 약자를 집어삼키는 것이 당연했다. 유진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조용히 정보를 조합하고 있었다. 그들의 전략, 자금 규모, 예상되는 공격 시점까지. 저녁 식사가 끝나고 유진은 누구의 배웅도 받지 않은 채 저택을 나섰다. 지우는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어머니나 형이 하는 말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의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의무감에서 비롯된 공허한 위로일 뿐이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전 괜찮은, 이 먼저 들어가세요. 그녀는 자신의 낡은 국산차에 올라탔다. 강씨 가문의 며느리라는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다. 하지만 이 차는 그녀에게 유일한 자유의 공간이었다. 시동을 걸자 차는 조용히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백미러에 비친 거대한 저택이 점점 작아졌다. 유진의 얼굴에서 순종적인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본래의 표정이 드러났. 그녀의 차는 화려한 강남을 지나 낡은 공장 지대가 즐비한 구로 디지털 단지로 향했. 허름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다. 보안카드를 대고 홍채 인식을 거치자 두꺼운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 문 한쪽은 바깥의 낡은 건물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위로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 오셨습니까, 대표님.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그녀를 맞이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최 실장이었. 한때 월스트리트에서 전설적인 분석가로 불렸지만 거대 자본의 음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던 남자. 그런 그를 구원하고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바로 유진이었. 그에게 유진은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최 실장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말씀하신 대로 유진그룹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의 타겟은 넥스트젠입니다. 현재 적대적 M&A를 위해 비밀리에 지분을 매집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유진그룹의 자금 흐름을 분석한 복잡한 도표가 떠올랐다. 유진의 팀원들은 모두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 해커,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금융 분석가들. 그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오직 팬텀이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유진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거대 자본의 탐욕으로부터 기술과 정의를 지키는 그림자 군단이었다. 유진은 최 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강씨 가문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들었던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들은 넥스트젠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 단순히 기술을 빼앗을 수 있는 먹잇감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지배자의 목소리였다. 최 실장님, 넥스트젠의 창업주인 김민준 대표와 연락할 수 있는 비공식 채널을 확보하세요. 그에게 아군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유진그룹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 전략은 어떻게 수립할까요? 최 실장의 질문에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모니터에 떠있는 유진그룹의 로고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짓밟으려 했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꿈, 그리고 그녀의 인간성까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방어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유진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니까요. 유진그룹이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 위에 서 있는지 세상에 알려줄 때가 됐어요. 그들의 자금줄부터 하나씩 끊어버릴 겁니다. 그들이 가장 자신만만해하는 순간 가장 깊은 절망을 맛보게 해줘야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유진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띄워져 있었다. 유진은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었다. 마치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움켜쥐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전쟁의 서막을 올리세요. 세상은 곧 알게 될 겁니다. 금융시장의 진짜 지배자가 누구인지. 그녀의 선언에 사무실의 모든 팀원들이 긴장감과 전율에 휩싸였다. 그들은 곧 시작될 거대한 전쟁을 예감하고 있었다. 경멸받던 재벌가의 며느리가 아닌 시장을 지배하는 그림자. 팬텀의 진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그룹의 심장부인 유진타워 최상층 전략기획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누구도 그 장엄한 풍경에 시선을 주지 않았다. 모든 이들의 눈은 회의실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스크린에는 개장을 앞둔 주식시장의 각종 지표들이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깜박이고 있었다. 강민혁은 최고급 이탈리아산 정장을 입고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늘 우리는 넥스트젠 사냥을 시작한다. 목표는 단 하나, 신속하고 완전한 정복이다. 시장에 우리의 힘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라. 그의 선언에 M&A 전문가들과 트레이더들로 구성된 그의 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상 연결된 스크린에는 강태환 회장의 근엄한 얼굴이 떠 있었다. 그는 아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의심의 빛이 스쳤지만 그는 아들의 길을 꺾고 싶지 않았다. 유진그룹의 미래가 이 작전에 달려 있었다. 실패는 용납될 수 없었다. 오전 9시 정각 마침내 주식시장이 개장되었다. 매수 시작해. 강민혁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천억 원의 자금이 넥스트젠 주식을 향해 쏟아져 들어갔다. 같은 시각 구로 디지털 단지의 지하 벙커. 서유진은 고요한 호수 같은 눈으로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거대한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자 넥스트젠의 주가는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했다. 팀원들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고 사무실은 키보드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그녀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상대로 움직이는군.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은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그 오만함이 바로 그들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녀는 최 실장에게 고갯짓했다. 1단계 작전을 시작하세요. 우리가 준비한 안개를 시장에 풀어놓을 시간입니다. 그녀의 명령에 따라 팬텀의 팀이 준비해둔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면 대결이 아니었다. 팬텀의 전략은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의 수술처럼 정교했다. 수백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수천 수만 건의 초단타 매매가 이루어졌. 넥스트젠 주식을 소량 매수했다가 즉시 매도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시장의 인위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냈. 유진그룹의 트레이더들은 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운 거래량의 폭주에 당황하기 시작했. 동시에 팬텀은 또 다른 전선을 열었다. 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유진중공업에 대규모 공매도 주문을 넣은 것이다. 갑작스러운 매도 압력에 유진중공업의 주가가 흔들리자 강민혁의 팀은 당황했. 넥스트젠 인수에 집중해야 할 자금의 일부를 모 회사의 주가 방어에 투입해야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발목을 잡힌 형국이었. 유진타워의 전략기획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 팀장님 이상합니다. 넥스트젠의 매수세가 예상보다 훨씬 강합니다. 마치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유진중공업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들이 빗발쳤지만 강민혁은 이 모든 것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했. 시장의 작은 흔들림에 동요하지 마라. 우리 유진의 자금력을 얕보는 놈들이 어디 있겠나. 매수 한도를 더 높여 그들을 전부 밟아버려.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처음 계획했던 인수비용은 이미 예상을 훌쩍 뛰어넘고 있었다.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었. 강태환 회장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점점 더 굳어갔. 그날 밤 유진은 다시 조용한 며느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강씨 가문의 저택에 있었다. 남편 강지우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귀가했.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넥타이를 풀었다. 정말 힘든 하루였어. 시장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날뛰는지 모르겠. 그는 아내 앞에서 회사의 기밀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표정만으로도 유진은 오늘 유진그룹이 얼마나 고전했는지 알 수 있었. 유진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은 오랜만에 보네요. 그녀의 걱정스러운 표정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보였다. 지후는 아내의 다정함에 잠시 마음이 누그러졌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예상치 못한 변수가 좀 있었을 뿐이야. 형이 곧 해결하겠지. 그는 형의 능력을 맹신하고 있었. 유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어깨를 조용히 주물러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계산을 계속하고 있었. 첫 번째 화살은 정확히 관역에 꽂혔다.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경고가 되었을 것이다. 강민혁의 오만함이야말로 그녀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 그는 분명 이성적인 판단 대신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것이고 자신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것이다. 깊은 밤 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날의 최종 시장 보고서를 노려보고 있었. 유진그룹 전체로 보면 미미한 손실이었지만 문제는 그 손실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었. 마치 거대한 사자가 성가신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불쾌감이었. 그는 아직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파리가 아니라 어둠 속에 몸을 숨긴 굶주린 호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감히 누구냐. 분노를 이기지 못한 그는 책상 위에 크리스탈 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 내일은 반드시 이 보이지 않는 방해꾼을 찾아내어 짓밟아 버리겠다고 그는 맹세했다. 일주일이 흘렀. 금융시장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소문과 추측 속에서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었. 유진그룹은 여전히 자신들을 공격하는 적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상처를 입고 있었다. 강민혁이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은 넥스트젠의 주가를 천정부지로 올려놓았을 뿐 그들의 지분율은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했. 마치 거대한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데 물고기는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그물만 찢어지는 형국이었. 팬텀의 본부 서유진은 냉정한 눈으로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회의실의 공기를 압도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팀원 중 한 명이 익명의 금융 전문 블로그에 짧은 글 하나를 게시했. 그 글은 과거 유진그룹이 연루되었던 비자금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내용이었.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시기적절하게 던져진 의혹의 돌멩이는 시장이라는 잔잔한 호수에 큰 파문을 일으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소폭 하락으로 시작된 주가는 오후가 되자 걷잡을 수 없이 미끄러져 내렸. 설상가상으로 팬텀은 유진그룹의 또 다른 주력 계열사인 유진화학을 타겟으로 삼았. 정교하게 설계된 알고리즘이 유진화학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파고들자 그룹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연쇄 반응이 일어났. 유진타워의 회장실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왔. 이 무능한 놈 일주일이 넘도록 상대가 누군지도 파악 못하고 회사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어 강태환 회장이 핏발선눈으로 아들 강민혁을 노려보았. 책상 위의 서류들이 그의 분노에 힘없이 날아갔다. 강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 그의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과 굴욕감만이 남아있었. 압박감에 짓눌린 그는 결국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다. 아버지 이위기를 타개하고 넥스트젠을 손에 넣으려면 더 큰 자금이 필요합니다. 비상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가 말하는 비상수단은 강 회장이 수십 년간 스위스 비밀 계좌에 숨겨온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을 의미했. 그것은 유진그룹의 원죄이자 결코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였. 강 회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자신의 제국이 흔들리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좋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넌 내 아들 자격도 없어. 그의 허락이 떨어지자 강민혁은 마치 지옥에서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 안도하며 회장실을 나섰. 그는 이 불법적인 자금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넥스트젠을 단숨에 집어삼키면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으리라 믿었. 유진이 파놓은 가장 깊은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순간이었. 그날 오후 강씨 저택에서 유진은 정원의 난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하고 평화로워 보였. 그때 2층 서재에서 강 회장의 격앙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유진은 못 들은 척하며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섰. 서재문은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강 회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왔. 그래, 스위스 계좌 말이다. 최대한 빨리 자금을 옮겨 정치권에 뿌린 돈 때문에 장부가 복잡하니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전부 없애버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 비자금, 스위스 계좌, 그리고 정치권 로비. 그저 오만한 재벌가인 줄만 알았던 그들의 실체는 상상 이상으로 추악하고 거대한 범죄 집단이었.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물뿌리개가 바닥으로 떨어졌. 그녀의 원래 목표는 그들의 오만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기술을 지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금융 전쟁이 아니었. 그들의 뿌리 깊은 부패를 송두리째 뽑아내야 하는 정의의 심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떨어진 물뿌리개를 주워들었.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차가워져 있었다. 이것은 이제 그녀 개인의 복수만이 아닌 그들에게 짓밟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싸움이었. 남편 강지우는 집안의 감도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와 형의 날카로운 신경전은 끝없이 이어졌고 회사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 그는 아내에게서라도 위안을 얻고 싶었다. 유진아, 요즘 당신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밤늦게 서재에서 만난 아내에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 그녀는 무언가에 깊이 몰두해 있다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 달라지다니요. 전 똑같은데요. 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지우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벽을 느낄 수 있었. 예전에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의지하고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던 연약한 사람이었.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아내는 알 수 없는 깊이와 단단함을 가진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니야, 그냥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봐. 당신도 마음고생이 심하겠지. 미안해.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그의 마음에 심어졌다. 다정이 넘은 시각 팬텀의 본부. 거대한 스크린에는 스위스 은행의 복잡한 계좌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 강 회장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유진의 팀은 마침내 그들이 수십 년간 숨겨온 비자금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불법 자금의 흐름 끝에는 정재계 거물들의 이름이 줄줄이 엮여 있었.
유진그룹이라는 제국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거대한 심연이 되어 그들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유진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 이제 망치를 내리칠 시간이야. 강태환 회장은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이 평범한 기업 사냥꾼이나 경쟁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유진그룹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치밀하고 무자비한 공격이었다. 그는 더 이상 무능한 아들 강민혁에게 지위를 맡기지 않았. 수십 년간 그룹의 어두운 일들을 처리해온 그의 해결사들이 비밀리에 소집되었. 전직 국정원 요원 최고의 실력을 가진 화이트 해커 그리고 기업 전문 스파이들로 구성된 그림자 부대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강 회장의 서재에 모인 그들에게 떨어진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다. 우리를 공격하는 팬텀이라는 놈의 정체를 밝혀내. 이름 얼굴 그리고 그놈의 모든 것을 내 앞에 가져와.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 유진그룹의 모든 정보력과 자금력이 총동원된 거대한 유령 사냥이 시작되었. 그 순간부터 사이버 공간은 격렬한 전쟁터가 되었다. 유진그룹의 해커들은 팬텀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공격을 감행했. 그들은 금융망의 방화벽을 뚫으려 시도했고 거래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 했으며 테라바이트급의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며 팬텀의 거래 패턴을 찾아내려 했었. 마치 고수들의 체스 게임처럼 보이지 않는 수싸움이 쉴 틈 없이 이어졌. 팬텀의 본부 역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서유진의 지휘 아래 그녀의 팀원들은 유진의 공격을 능수능란하게 방어해냈. 그들은 수십 개의 해외 서버를 경유하며 거짓된 흔적을 남겼고 역으로 유진 측의 시스템에 침투하여 그들에게 가짜 정보를 흘렸다. 하지만 압박감은 극에 달했. 한 번은 유진의 해커들이 거의 팀원 중 한 명의 신상에 근접하는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 유진의 빠른 판단으로 해당 서버 노드를 즉시 폐쇄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다. 그날 밤 본부에는 누구도 잠들지 못했. 전쟁의 압박은 유진의 개인적인 삶까지 파고들었다. 강씨 저택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가웠다. 남편 강지훈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 그는 아내의 잦은 외출과 통화를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아픈 친구를 간병한다거나 독서 모임에 간다는 아내의 변명은 더 이상 그의 귀에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았. 그는 아내가 자신 몰래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다가 자신이 들어서면 황급히 화면을 끄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날 밤 유진의 차 안에서 발견한 작은 기기였다. 평범한 보조 배터리처럼 생겼지만 그가 아는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포트가 달려있었. 그것은 최고 등급의 암호화 통신 장비였다. 평범한 가정주부에게는 결코 필요 없는 물건이었. 유진아, 이게 뭐야? 왜 당신 차에 이런 게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 유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아, 그거요? IT 보안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선물로 준 거예요. 요즘 세상이 험하다면서 이걸 쓰면 통화가 더 안전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지우는 아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 거짓말이었다.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아내 몰래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 유진은 양쪽에서 자신을 조여오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 밖에서는 유진그룹의 그림자 부대가 자신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안에서는 남편의 의심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 지훈을 속여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팀원들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 그녀는 팬텀으로서도 서유진으로서도 완벽해야만 했. 며칠 후 유진그룹의 해결사 팀장이 강태환 회장에게 중간 보고를 올렸다. 아직 이름이나 얼굴을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회장님 팬텀은 특정 단체나 세력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는 한 개인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은 회장님 가문의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인물입니다. 정보는 집안에서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강태환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내부의 배신자. 그의 뇌리를 스치는 수많은 얼굴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재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향했다. 아들들, 아내, 그리고 며느리들. 그의 눈은 사진 속에서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순한 표정으로 서 있는 한 여인의 얼굴 위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의 며느리 서유진, 의심의 씨앗이 마침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사냥은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 팬텀의 본부에는 전례 없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그림자 부대는 무서운 속도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 대표님, 저희가 운용하던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가 노출되었습니다. 자금 세탁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최 실장의 보고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동시에 유진의 개인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남편 강지훈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 보낸 그녀의 미행 사진이었.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 마련이다. 그러나 유진은 쥐가 아니었다. 그녀는 때를 기다리던 호랑이였다. 사냥은 끝났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팀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제 유령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결연했다. 그녀는 최 실장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우리가 확보한 모든 지분을 이용해 유진그룹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세요. 팬텀이라는 이름의 익명주주가 현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법 자금 운용 의혹을 제기하며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는 공시가 뜨자 대한민국 금융계는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연일 유령 주주 팬텀은 누구인가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고 투자자들은 술렁였. 강씨 일가는 법적으로 주주총회를 열어야만 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 강태환 회장과 강민혁은 분노했지만 그 이면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적에 대한 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 결전의 날이 밝았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대연회장은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 그리고 증권 분석가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에는 강태환 회장과 강민혁, 그리고 강지훈을 비롯한 강씨 일가와 그룹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 그들의 살기등등한 분위기 속에서 팬텀의 대리인을 위한 의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비어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과연 누가 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 기다리고 있었. 강태환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팬텀의 의혹 제기는 근거 없는 음해라며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 바로 그 순간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 정적 속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점점 가까워졌. 서유진이었다. 언제나 수수하고 순종적인 모습이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파워수트를 입은 그녀는 마치 전장을 향하는 여장군처럼 당당했. 그녀의 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가운 자신감이 서려 있었. 연회장 곳곳에서 경악과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 저 여자는 강 회장 며느리 아니야. 서유진 씨가 왜 저기서 나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뒤로 한 채 그녀는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강씨 일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강태환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고 강민혁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렸. 강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던 끔찍한 의심이 가장 화려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 유진은 비어있던 팬텀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작은 USB 하나를 올려놓았. 그녀는 마이크를 자신의 앞으로 당기고 정면의 시아버지 강태환 회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연회장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있었. 제가 바로 여러분이 팬텀이라 부르는 주주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사랑했던 가족의 경영 방식에 대해 제가 가진 심각한 우려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들고 온 USB를 단상 위 노트북에 꽂았다. 그러자 그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 온갖 종류의 증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스위스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 자신이 직접 서재 밖에서 녹음했던 불법 자금, 동원 지시 통화 정재계 인사들에게 건네진 뇌물 장부, 그리고 그 비자금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모든 과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까지.
그것은 유진그룹 지도부에 대한 완벽하고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연회장은 처음에는 완전한 침묵에 그리고 곧이어 엄청난 혼돈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질문을 던졌고 주주들은 분노의 고함을 터뜨렸다. 단상 위의 강씨 일가는 그 모든 아비규환의 중심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강태환 회장은 단 몇 분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강민혁은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강지우는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아내를, 이 낯선 여인을 경악과 경외, 그리고 찢어지는 듯한 심장의 고통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은 그와 잠시 시선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무대의 막은 올라갔고 이제 이 비극의 임하기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유진이 던진 폭탄은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배에 치명적인 구멍을 뚫었다. 강씨 일가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호텔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성난 주주들과 취재진의 물결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강태환 회장과 강민혁의 얼굴은 분노와 치욕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유진은 전문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침착하게 기자들 앞에 섰. 모든 증거는 스스로 말해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법과 시장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한마디는 강씨 일가의 고성과 욕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 그날 저녁 검찰은 즉시 유진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강태환 회장과 강민혁에게는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몰락의 서곡이었. 강씨 저택은 이제 화려한 궁전이 아닌 고립된 감옥이 되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강태환과 강민혁은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남은 영향력과 자금을 총동원해 유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비열한 반격을 개시했다. 그들은 타블로이드 언론과 결탁하여 유진을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가정을 파괴한 희대의 악녀로 묘사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녀의 가난했던 과거까지 들먹이며 배은망덕한 여자로 몰아세웠다. 그들의 비열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성을 잃은 강민혁은 폭력배를 고용하여 유진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어느 날 밤 유진이 탄 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괴한들에게 가로막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하지만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던 유진의 경호팀이 한 발 앞서 그들을 제압했다. 이 사건은 유진에게 그들이 어떤 수단까지 동원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팬텀의 본부는 이제 완벽한 전쟁 지휘 본부가 되어 있었다.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법률팀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즉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의 홍보팀은 유진그룹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하청업체 대표들과 전직 직원들의 눈물 어린 증언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재벌가의 이전 투구가 아닌 부패한 강자에 맞서는 약자들의 정의로운 투쟁으로 프레임이 바뀌었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유진의 편으로 돌아섰다. 강씨 일가가 언론과 법정 다툼에 정신이 팔린 사이 유진은 그들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한 수를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유진그룹이 발행한 회사채에 포함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및 불법 행위 확인 시 즉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발동시켰다. 검찰의 수사로 모든 불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채권단은 일제히 유진그룹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미 자금줄이 마르고 주가가 폭락한 유진그룹에게 상환 능력은 없었다. 유진 제국의 관뚜껑의 마지막 못이 밝히는 순간이었다. 결국 유진그룹은 최종 부도를 선언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후 강지훈이 유진에게 만나자고 연락해왔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재벌 3세가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작은 공원 벤치에서 재회했다. 왜 그랬어, 유진아.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전부 다 이걸 위한 거짓말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애원처럼 들렸다. 유진은 처음으로 그에게 차가운 가면 뒤에 슬픈 얼굴을 보여주었다.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지훈 씨.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당신의 가족들이 나를 짓밟을 때 당신은 그저 방관만 했죠. 내가 당신의 가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탐욕이 스스로를 무너뜨린 거죠. 나는 그저 그들 앞에 거울을 놓아주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밝혔다. 그날 이후 뉴스는
연일 강씨 일가의 몰락을 보도했다. 강태환 회장은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였. 해외로 도피하려던 강민혁은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유진타워 꼭대기에 걸려있던 거대한 YUJ인그룹 간판이 철거되던 날 한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렸. 유진은 더 이상 강씨 저택이 아닌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그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 그녀는 승리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조용하고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유진그룹은 서유진의 주도 아래 혹독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다. 그녀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 대신 그녀가 설립한 투명한 투자펀드를 통해 최대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녀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부패한 뿌리를 도려내고 건강한 줄기를 살리는 것이었. 유능하고 정직한 전문 경영인이 새로운 CEO로 선임되었고 그룹의 이름은 YJ 파트너스로 바뀌었다. 유진은 새로운 경영진과 협력하여 강씨 일가가 불법적으로 축적한 자산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했으며 수많은 직원들의 고용을 지켜냈. 회사는 더 이상 탐욕스러운 재벌의 소유물이 아닌 주주와 직원 모두를 위한 건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 금융시장의 그림자, 지배자 팬텀이 이제는 무너진 제국 위에 새로운 희망을 건설하는 창조주가 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강씨 일가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 강태환 회장은 횡령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남은 여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 강민혁 역시 그의 모든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들의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가족들은 평범한 시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내던져졌.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세상은 지켜보았. 어느 날 유진에게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안에는 강지훈이 보낸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거기에는 분노나 원망 대신 체념과 슬픔이 담겨 있었. 서류와 함께 들어있는 작은 카드에는 그의 서툰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행복해라 유진아.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 그것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조용하고 완전한 끝이었다. 유진은 말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 그녀의 삶은 이제 온전히 그녀의 것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섰. 그녀는 자신이 지켜냈던 벤처기업 넥스트젠의 본사를 종종 찾아 창업주 김민준 대표에게 그녀는 더 이상 베일에 쌓인 투자자가 아닌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존경하는 멘토였. 그들은 함께 새로운 기술과 윤리적인 기업 경영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힘을 파괴가 아닌 창조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서울의 아침은 다시 밝아왔다. 유진은 자신의 오피스텔 발코니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 저 멀리 한때 유진타워였던 건물의 실루엣이 보였다. 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기나긴 여정이었. 가족을 잃었고 사랑을 잃었지만 마침내 그녀는 자기 자신을 찾았. 팬텀이라는 이름은 이제 금융계의 전설이 되었다. 부패한 자들에게는 공포의 경고가, 정의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 하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이제 그녀는 온전히 서유진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을 마셨.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작고 진실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닌 마침내 찾아온 평화의 미소였다. 새로운 새벽이 그녀를 위해 밝아오고 있었.